제1장 효부의 그림자. 새벽 5시 낡은 아파트의 주방불이 켜진다. 은수는 익숙하게 쌀을 씻고 나물을 무친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 금자의 헛소리가 들려온다. 은수는 한숨을 내쉬며 금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진지 드셔야죠. 금자는 벽을 긁으며 중얼거린다. 그놈이 온다. 내 옷을 뺏으러 그놈이 와. 은수가 금자의 손을 닦아주려는 순간 금자의 손이 재빠르게 은수의 손목을 움켜쥔다. 그 힘은 치매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금자가 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었다. 은수야, 조심해라. 이 집은 무서운 집이야. 그리고 곧바로 금자의 눈빛은 다시 멍해진다. 마치 방금 전의 순간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은수는 섬뜩함을 느끼며 손목을 빼낸다. 설마. 아니야. 치매 환자들이 간혹 이런 순간이 있다고 했어. 은수는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때 남편 진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다. 야, 엄마 약 챙겼어? 하여간 집구석 조용할 날이 없네. 은수는 대꾸하지 않는다. 진호는 은수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간다. 아, 맞다. 우리 형수가 죽었을 때 쓴 수에 아직 있지? 엄마 치매 걸리기 전에 그거 자기가 있겠다고 챙겨뒀다던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은수는 고개를 젓는다. 모르는데요. 왜요? 혜진이가 찾더라고. 엄마 돈 어디 숨겨뒀는지 단서가 있을 것 같대. 진호가 나간 뒤 은수는 금자의 방을 다시 바라본다. 금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다. 은수의 눈동자에 서늘한 분노가 스친다. 그녀의 헌신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끝을 기다리는 인내였다. 하지만 동시에 금자에 대한 연민도 있었다. 이 노인도 자신처럼 이 집의 희생양이었으니까. 제2장 수상한 수의. 신우이 혜진이 들이닥친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금자의 장롱을 뒤진다. 언니, 엄마가 숨겨둔 금가락지랑 통장 어디 있어? 치매 걸리기 전에 나 준다고 했단 말이야. 은수는 혜진의 손을 뿌리친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세요. 그만하세요.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은수의 뺨을 때릴 듯 위협한다. 내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수쓰는 거 모를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해, 이 식모야. 은수는 참는다. 혜진이 나간 뒤 은수는 금자에게 저녁을 챙겨준다. 금자가 밥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말한다. 우리 민수는 참 착했어. 오빠가 때려도 안 울었지. 민수요? 누구예요, 어머니? 금자는 대답하지 않고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어머니, 위험해요. 은수가 황급히 금자를 끌어내려 하지만 금자는 완강하게 무언가를 꺼낸다. 그것은 다해진 하지만 정성스럽게 바느질된 수의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의의 안감 곳곳이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실이 삐져나와 있었다. 금자는 은수를 보며 소름 끼치게 웃는다. 은수야, 너는 이거 입지 마라. 이건 죽어야 나가는 옷이야. 하지만 난 이걸 입고도 못 나갈 거야. 내가 할 일이 남았거든. 그리고 금자는 수의를 품에 꼭 안고 다시 중얼거린다. 민수야, 엄마가 꼭 복수해줄게. 은수는 등골이 오싹해진다. 민수라는 이름, 진호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날 밤 은수는 인터넷으로 조심스럽게 검색한다. 김씨 집안 민수. 그리고 30년 전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한다. 시장 상인 김씨 가정 7세 아들 익사 사고로 사망. 기사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금자가 아이의 시신을 안고 통곡하는 모습이 있었다. 옆에 선 남자는 금자의 남편, 그러니까 진호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기사에는 외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진호는? 은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뭔가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제3장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 며칠 뒤 은수는 우연히 진호의 휴대폰을 보게 된다. 거기에는 도박빛 톡촉 문자와 함께 충격적인 음성 녹음이 들어 있었다. 진호와 혜진이 공모하여 금자의 사망 보험금을 높이고 의도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해 증세를 악화시키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오빠, 저 노인네 언제 죽어? 보험금 나오면 반반이다? 걱정 마. 은수 그 바보 같은 게 열심히 간호하고 있으니까 의심받을 일 없어. 약만 바꿔치기 하면 한 달 안에 끝나.
은수는 온몸이 떨린다. 자신이 한 헌신은 그들의 범죄를 돕는 도구였을 뿐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방 안에서 금자의 비명이 들린다. 진호가 금자를 밀치며 통장을 뺏으려 하고 있었다. 할망구야, 이젠 내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가 돈이 왜 필요해. 금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은수를 바라본다. 그 눈빛은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아주 맑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이었다. 은수가 황급히 금자를 일으킨다. 진호는 욕을 퍼부으며 나가버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금자는 은수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한다. 은수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넌 날 버리고 도망가도 돼. 네? 무슨?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내 진짜 아들을 죽인 집, 그리고 너까지 망가뜨릴 집이야. 그러니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날 버려. 은수는 금자의 손을 꽉 쥔다.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저도 갈 데가 없어요. 제 친정 부모는 날 버렸고 이혼하면 전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야. 금자가 은수의 눈을 똑바로 본다. 넌 나처럼 복수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살고 싶어? 은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금자가 조용히 웃는다. 아직 모르겠지.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내게 선택권을 줄게. 그날 밤 은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운다. 도망가야 해. 이 미친 집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어머니를, 저 노인을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새벽녘 은수는 결심한다. 금자를 데리고 몰래 요양원으로 피신하기로. 적어도 그곳에선 안전할 것이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짐을 싼다. 하지만 진호가 이를 눈치챈다. 진호는 은수를 거실로 끌고 가 폭행한다. 인연이 어딜 가려고? 내가 나가면 엄마 누가 돌봐? 내가 돌보게? 미쳤어? 은수는 바닥에 쓰러져 입술이 찢어진다. 진호는 보험 서류를 던진다. 여기 서명해. 넌 법적으로 보호자 아니니까 내가 대신 처리할 거야. 서명 안 하면 오늘 밤 내 친정 앞에 갖다 버린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다. 그 순간 절망과 분노가 교차한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도 살고 싶어요. 하지만 펜 끝이 서류에 닿기 직전 은수는 금자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넌 나처럼 복수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살고 싶어? 은수는 펜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진호를 똑바로 쳐다본다. 안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호의 눈이 뒤집힌다. 그가 은수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 금자가 거실로 걸어 나온다. 제사장 미스터리의 실체. 금자의 손에는 그 찢어진 수의가 들려 있었다. 진호는 코웃음을 친다. 할망구, 정신 돌아왔어? 그 남루한 거 입고 죽을 준비해? 금자는 대답 대신 수의의 찢어진 안감을 천천히 뜯어내기 시작한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빳빳한 고액권 수표, 금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낡은 병원 봉투. 진호와 혜진 언제 왔는지 거실 한쪽에 서 있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금자가 병원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금자가 입을 뗀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거실이 얼어붙는다. 금자가 계속한다. 30년 전 내 진짜 아들 민수가 죽었어. 너희 아버지가 바람피운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민수가 죽었지. 그 여자가 민수를 강에 빠뜨렸거든.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그 여자를 감싸고 널 우리 집에 들여왔어. 진호는 뒷걸음질 친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금자가 웃는다. 너 오른쪽 어깨에 화상 자국 있지? 그거 내 진짜 엄마가 담배불로 지진 거야. 내가 3살 때 그 여자는 내가 귀찮았거든. 그래서 우리 민수를 죽이고 널 떠넘긴 거지. 혜진이 비명을 지른다. 오빠, 이거 사실이야? 진호는 어깨를 움켜쥔다. 그 화상 자국, 그는 평생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였다고 들었다. 금자가 서류를 바닥에 던진다. 여기 다 증거야. DNA 검사, 너희 아버지가 숨겨둔 출생 기록, 그리고 그 여자가 민수를 죽인 정황까지. 난 30년간 이걸 모았어. 너희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난 결심했지. 이 집에 있는 괴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겠다고. 은수는 숨이 막힌다. 금자의 치매는 연기였다.
30년간의 복수를 위한 준비였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금자가 은수를 돌아본다. 미안하다, 은수야. 너도 속였구나. 하지만 넌 달랐어. 넌 이 집의 유일한 선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널 지키고 싶었어. 진호가 미친 듯이 금자에게 달려든다. 이 할망구야. 제5장 정의의 심판. 진호가 금자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린다. 미리 은수가 휴대폰으로 신고해 두었던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김진호 씨, 김혜진 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노인 학대,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진호와 혜진을 수갑으로 채운다. 은수가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금자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이 이미 경찰에 전달되어 있었다. 진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지른다. 할망구,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넌 내 엄마야. 내 엄마라고. 금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말한다. 넌 누구의 아들도 아니야.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지. 내가 불쌍해서 키웠는데 괴물을 키웠구나. 혜진이 울부짖는다. 엄마, 나도 몰랐어. 오빠가 시킨 거야. 하지만 경찰은 혜진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끌고 간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경찰이 떠난 뒤 거실엔 은수와 금자만 남는다. 금자는 은수에게 서류를 건넨다. 은수야, 고생 많았다. 이 서류들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다. 이 집, 내 통장 다 내 이름으로 바꿔뒀어. 법적으론 내가 내 딸이야.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 금자가 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너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여서. 그래도 너만은 살리고 싶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삶이었어. 은수는 금자를 꽉 껴안고 운다. 어머니, 저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오간 순간이었다. 제6장 남겨진 자의 평화. 한 달 뒤 조용한 바닷가. 은수는 금자의 유골함을 안고 서 있다. 금자는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이제 내 민수를 만나러 갈 거야. 미안하다고 엄마가 늦었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고맙다고도 할 거야. 내가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줘서. 은수는 금자가 남긴 유산으로 작은 북카페를 차렸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식모도 아니다. 그저 오은수 자신으로 살아간다. 카페 한쪽에 장식된 그 찢어진 수의. 은수는 이제 안다. 그 수의는 죽음을 준비하는 옷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금자가 한 땀 한 땀 깨맨 갑옷이었음을. 벽에는 금자와 은수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 걸려 있다. 금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치매 연기를 벗어던진 진짜 금자의 미소였다. 은수는 수의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린다.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민수 만나셨죠? 그 예쁜 수에 있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 잘 살게요. 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은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진다. 카페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온다. 은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